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팝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은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기 전 20세기에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15분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가 예측한 미래인데요. 인터넷이 발달되어 오늘날에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지는 방법으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하죠. 유명인이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직면하는지도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인물은 대표적인 선행과 악행을 전부 실행했습니다. 처음 그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인터넷에서 순간에 유명해지며 그 당시 최고의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은 180도로 돌변하였습니다. 그는 정의를 지키는 영웅이 아니었으며 실제로는 악독한 가해자였습니다. 2013년 2월 1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조절이 안 돼 공사 차량의 뒤를 박았습니다. 불행히도 두 차량의 사이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한 명이 있어 다치게 되었죠. 주변 행인들은 놀랐지만 바로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 다친 사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운전자 54세의 제트 맥브라이드는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흑인을 차별하는 단어로 모든 흑인은 사라져 라고 소리치며 차에서 뛰어내려와 행인 중에 한 명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트의 키가 193cm가 되고 체중이 130kg이 넘는 건장한 남자였는데요. 차에서 내린 후 한 여성을 붙잡고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제트가 운전한 자동차의 조수석에서는 또 한 명의 마른 체구의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있었고 옷차림은 다소 초라해 보였으며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트에게 달려가 도구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남자는 제트를 총 3번 공격했는데요. 처음 2번은 도구의 뒷면으로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세 번째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내려쳐 제트를 제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트는 부상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배낭을 맨 나약한 남성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제트의 옆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행인을 신문하고 현장을 조사한 후 제트를 체포했으며 배낭을 맨 남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현장으로 달려온 매체의 인터뷰를 받아 좀 전에 본인이 어떻게 행인을 보호하여 나쁜 사람의 공격을 피하게 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That woman was in danger. He just finished what looked like at the time killing somebody. And if I hadn't have done that, he would have killed more people. Trying to help him, he runs up and he grabs one of them, man. Like a guy that big can snap a woman's neck like a pencil stick. So I fucking ran up behind him with a hatchet. Smash, smash, smash. Yeah. Get in his car. I was hitchhiking. Well, good thing I was hitchhiking. Yeah, people say don't hitchhike. Well, this is what happens. Well, at least I was here. Can I get your name? I'm Kai. Kai? Can I get spelling for you, buddy? Straight out of Dogtown, Kai. Yeah, do you have a last name? No, bro, I don't have anything. 카이라고 불리는 그 청년은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온 수년간 외지를 돌아다닌 여행자였습니다. 최근 그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도착하여 사건 당일 오전에 길가에서 제프의 차를 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제트는 카이에게 본인이 미성년자와 강제로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하며 가책은커녕 자신이 신이라며 무슨 짓을 하든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자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또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흑인 남성을 향해 운전하였고 그를 쳐 앞전에 말씀드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카이는 인터뷰를 마친 후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생각밖의 그 인터뷰는 이후 인터넷에 급속히 퍼져 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카이를 가장 먼저 인터뷰한 언론은 그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4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조회수는 매일 증가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인터뷰의 조회수는 8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돌발 사건 속 정의로운 캐릭터, 인지도가 높은 의상, 그리고 유머러스한 성격 덕분에 사람들이 영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죠. 겉보기에 카이는 약간 어리석어 보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카이는 핫 이슈가 되어 사람들은 독특한 의상과 거친 헤어스타일을 가진 이 용감한 청년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정의가 넘치는 순수한 젊은 남성, 정확한 이름이 없는 미스터리한 여행자, 그는 마치 슈퍼히어로 같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당시 카이는 모든 사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도 명언이 되었었죠. Say no matter what you've done, you deserve respect. Even if you make mistakes, you're lovable. And it doesn't matter your look, skills, or age, or size, or anything. You're worthwhile. No one could ever take that away. 특히 스매시를 연달아 3번 외치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인터넷의 유행어가 되어 인터넷상에서 2차 창작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카이라는 태그를 붙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확산 속도에 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싶어하는 핫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해진 거처지가 없어 그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그에 대해 호기심도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를 인터뷰한 재섭 기자는 수많은 이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재섭의 수많은 노력 끝에 마침내 스톡턴에서 카이를 찾아냈습니다. How did it make you feel though being this viral sensation, being everyone's hero right now, Kai? I'm not a virus. You kidding me? Shit, I'm a sensation. I'm Kai. You're like Batman, except for you don't have the bat signal. You know, the Batman obviously has the spotlight. And I'm not a filthy rich spoiled fuck who looks down on everyone. 이번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카이의 다른 특징을 알게 됐습니다. 카이는 매우 활기차고 고정된 주제가 없이 캐주얼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또 그가 어떤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그리고 수년간의 여행으로 그는 많은 억양을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음악도 좋아했었는데 직접 작곡하며 기타를 치고 있을 때 완전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인터뷰가 방송되며 그는 바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에 대한 검색과 조회수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재섭은 카이에게 저번 인터뷰로 인해 그가 유명해졌다고 알려줬습니다. 13개 이상의 주에 있는 예능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그를 초대하려고 했을 때 심지어는 견적서도 보냈습니다. 그중 지미 킴의 생방송도 있었고 또 4차원 가족 카다시안 따라잡기도 그에게 독립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전부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획사에서도 그에게 음반 녹음을 권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비버도 기회가 된다면 카이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다른 사람을 통하여 카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각종 인터뷰, 협력, 인플루언서의 초청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재섭은 아주 놀랐고 카이에게 그가 이번 기회를 통해 인생을 즐기는데 필요한 모든 돈을 벌 수 있다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그의 말을 듣고 그냥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불법 약품을 피우고 싶다고만 할 뿐 재섭이 말한 기회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섭은 그를 설득하여 마침내 지미 킴의 생방송에 참석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카이는 신분증이 없어 버스를 탈 수 없었고 제작진은 800km를 운전하여 그를 픽업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는 추상적인 패턴을 그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LA로 가게 되었는데 명예의 거리에서 차를 내리자마자 지나가는 행인이 그를 알아보며 스매시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카이는 사람들의 앞에서 바지를 벗고 명예의 거리의 한 스타의 이름을 향해 소변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일행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바로 그를 유명한 할리우드 루스벨트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호텔방으로 들어간 카이는 가장 먼저 위스키 한 병을 마시며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경비원에게 쫓겨났으며 재입장을 금지받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카이는 호텔 앞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꺼내 땅바닥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의 행동은 또 한 번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걱정이 없고 자유분방한 여행자였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죠. Skateboarding in the middle of the thing and drinking a bottle of JD. When was this? Now I peed on the walk of fame. And then like all these publicity agents were like, no,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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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 was like, keeping it legit. 2013년 2월 11일 카이가 유명해진 지 열흘 후 이날은 그가 지미 킴의 생방송에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튜디오에 도착하여 진행자 지미를 만나기도 전에 그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카이는 쇼의 홍보 배너를 향해 소변을 시작했으며 현장에서 경비원과 충돌하게 됐습니다. 그의 행동에 모든 사람은 그가 생방송 중에 통제력을 잃어 이상한 짓을 할까봐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차림도 매우 엉성했죠. 진행자 지미가 쇼의 배경과 내용에 맞게 양복을 입고 있어 더욱 비교되었습니다. 제작진은 할 수 없이 방송 전에 급히 그를 꾸며주었습니다. 다행히 방송은 진행자 지미의 뛰어난 능력으로 생방송의 리듬을 컨트롤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이는 또 다른 한 영화평론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가 집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2분 정도의 예고편조차도 온전히 집중을 못했습니다. 방송 후 카이는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제트의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좋지 않은 것을 흡입했음을 인정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합법이기도 합니다. 배심원단은 제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정신과 검사에서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를 정신질환 환자를 전문으로 구금하는 시설로 보내 9년 동안 수감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카인은 계속 방랑하여 서핑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 그들을 방문하고 마치 온 세상이 그를 환영하는 것 같았고 그의 모습은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카일을 만난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전부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카이는 그야말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닉네임을 그의 진짜 이름인 케일럽 로렌스로 설정하여 가끔 자신의 상황을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보 홍수의 시대에 매일 자극적인 이슈가 벌어지고 정보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됩니다. 누구도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없습니다. 카이의 삶은 점차 유명해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과 오른쪽 얼굴에 문신을 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의 일면에 카이에 대한 지명수배가 등록된 것이죠. 그는 한 명의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그 소식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정의와 자유를 대표한 영웅이 어떻게 가해자가 됐을까요? 73세의 조셉은 뉴저지주 클락에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월요일 그의 동료들은 그가 출근하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셉의 이웃에게 그의 안전을 파악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웃은 그의 집으로 가 노크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조셉의 건강을 걱정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셉은 이미 숨졌습니다. 그는 속옷과 양말만 신고 침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다발성 골절이 있었고 카펫에는 붉은 자국이 많았으며 이를 닦으려고 했던 흔적도 있었는데 분명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조셉은 혼자 살고 있었으며 집은 매우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어질러지지 않았기에 범인은 조셉의 초대로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방 안의 메모에 케일럽 로렌스와 전화번호가 적힌 걸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색하다 그가 바로 몇 달 전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여행자 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방에서 티켓 한 장을 찾아냈는데요. 날짜는 조셉이 숨지기 전날 오전이었습니다. 경찰은 티켓의 시간을 참고하여 기차역의 CCTV를 확보하였고 조셉이 매표기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받은 사람은 바로 카이였습니다. 경찰은 카이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하고 수배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뉴저지까지 전국을 여행하는 여행자로서 그의 행적은 아주 불확실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조심하라고 일깨웠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수배 중인 카이는 본인의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낯선 방에서 깨어나 머리가 어지럽고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나고 거울을 봤을 때 얼굴과 입 주변에 액체가 흐르는 걸 보면 아주 역겨울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약을 먹여 당신과 관계를 가졌다는 걸 떠오르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카이는 사건의 진실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카이의 여성 팬은 필라델피아에서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때 카이는 이미지 변신을 위해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경찰에 필라델피아의 한 커피숍에서 카이를 목격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필라델피아의 한 기차역에서 카이를 찾아 체포하였습니다. 카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영웅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게 된 용의자로 변신하는 데는 고작 3개월만 걸렸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 자신이 단지 자기 방어를 한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5월 11일 토요일 오후 그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조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셉은 카이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본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하룻밤을 지내게 했습니다. 카이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조셉의 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어지러워 바로 잠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깼을 때 그는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나고 무언가 이상해 그는 조셉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 바로 조셉에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날 오전에 조셉은 카이가 에스버리로 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차표를 구매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친구가 약속한 장소로 가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다시 조셉에게 연락하였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더 자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카이는 조셉이 바지를 벗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카이는 바로 온 힘을 다해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과 무릎으로 조셉을 몇 번 때린 후 도망쳤으며 조셉이 숨졌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진술은 경찰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조셉에 대한 법의학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카이의 공격 방식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이는 자기 방어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2013년 6월 3일 카이는 뉴저지에서 특급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누군가를 해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은 보석금을 모아 그에게 도움을 주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이성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일방적인 진술은 사건 당시의 진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업계에서 존경받는 70대 변호사에게 정말 그런 벅찬 면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판은 6년 후인 2019년 4월 뉴저지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카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격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증언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도 경찰이 현장에서 와인잔에 남아있는 약물을 검사하지 않고 또 조셉의 체액에 대한 DNA 검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카이는 수차례나 재판을 방해하였으며 재판 과정이 불공평하고 허위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이틀간의 심의 끝에 카이가 주장한 정당방위를 배제하고 만장일치로 카이에게 특급 상해죄의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2019년 5월 30일에 카이는 42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한 유기징역 5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사는 카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 배심원단이 그의 자유로운 영혼에 감춰진 교활함과 위선, 그리고 그가 사람의 마음을 능숙하게 조정하는 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찬 화약통과 같으며 철저하고도 무자비한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카이는 판결에 불만을 가져 법원에 바로 항소하였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카이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소송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 8월 뉴저지 대법원은 카이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카이는 여전히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료로 도우는 변호사도 여전히 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주인공은 영웅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갑자기 유명해졌을 때부터 이미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카이는 제섭에게 본인이 겪었었던 끔찍한 일들을 얘기했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 우리에 갇혀 살았으며 또 방랑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비정상적이고 과장된 내용이 들어있어 그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없었고 제섭은 끝내 그 부분의 인터뷰를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 카이는 자신의 SNS에 이상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는 인생 첫 번째 기억은 요람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의 몸에 악령이 있다고 하여 매일 20시간 동안 집에 갇혀 있었고 당신에게 화내며 욕을 하여 입안에는 후추와 비누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하며 서명에는 어머니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생활 환경은 그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카이의 가족과 친구들의 인터뷰로 카이의 성장 배경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카이의 아버지는 카이가 3살 때 집을 떠나 새 가족을 꾸리고 다시는 카이를 보지 않았으며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를 집에 가뒀습니다. 집에는 두꺼운 검은 커튼이 걸려 있어 카이는 창밖에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보지도 같이 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카이가 장난꾸러기여서 그를 밖으로 내보내면 다치거나 말썽을 피울까봐 할 수 없이 그를 가뒀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카이의 원망이 커지게 됐고 이를 해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점점 나빠졌지만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12살이 되던 때 그는 집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아들과 같이 있는 게 점점 힘들다고 느껴진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청소년 보호소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카이는 스스로를 버려진 사람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인터뷰를 받을 때 본인이 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라고 했었을 겁니다. As far as anybody I grew up with is concerned, I'm already dead. So, whatever. 카이의 어린 시절 친구는 그가 아마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사소한 일로 감정 조절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웃는 건지 자신을 비웃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갑자기 미친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 검사 결과 그가 양극성 장애, 다시 얘기하자면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알려지며 모든 것이 180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카이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광분했던 제트를 제압한 일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태워준 제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밀수품이 섞인 담배를 제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담배를 피웠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담배를 피운 후 제트는 점점 흥분을 하게 되어 감정 통제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제트는 미친 듯이 건방진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카이는 그에게 그들의 차가 마법으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차량을 박아도 그냥 통과할 수 있다며 그에게 확인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트는 공사장을 향해 돌진하여 흑인 노동자를 다치게 한 후 차에서 내려 행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그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인터뷰로 인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불을 지른 사람이 소방 영웅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영웅이라는 필터가 없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를 영웅적인 캐릭터에 빠져 그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를 계속하여 형상화하고 감탄하며 전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는 영웅이 아닌 살인자로 다시 바뀌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며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언제든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지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카이만이 자신이 영원한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